거기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장 이곳에서 나가세요. 저기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단지 항공편 지연에 대해 물었을 뿐인데요. 지연이든 뭐든 여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 특별합니까? 아니,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 그냥 시끄럽고 안전요원. 이 사람 당장 치워요. 공항 규정 모르나? 여기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 주변이 급격히 조용해졌다. 공항 라운지 안에서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끊기면서 모두가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오후 늦게 흐릿한 조명이 깔린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에서는 시간대 특유의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는데 그마저도 순간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담담하게 서 있던 손흥민의 얼굴이 굳어갔다. 잠깐만, 지금 저분이 뭘 크게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작게 중얼거렸다. 옆에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던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이 휴대전화를 꽉 잡으며 속삭였다. 이거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직원이 저렇게 대할 권리는 없죠. 다른 사람들도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축구선수 맞지? TV에서 봤는데, 그러나 프런트 직원인 박주영 가명은 손흥민의 정체를 몰랐거나 혹은 알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더욱 가차없이 쏘아붙였다. 사람 많아서 피곤한 건 알겠는데 계속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비행기 지연이 당신 탓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다들 똑같이 기다리는 중인데 특별 대우 받고 싶다면 다른 데로 가세요.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급해서 지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아, 혹시 본인 유명인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빠르게 안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여기에 안 통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해외 일정을 맞추어야 해서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합니다. 급한 사람은 여기 다 급해요. 보시다시피 줄도 길고 모두 짜증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처럼 그냥 기다리세요. 라운지 안의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다. 몇몇 승객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일부는 연신 휴대전화 화면을 찍으며 온라인에 올릴 준비를 하는 듯했다.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손흥민의 표정은 당혹과 분노가 섞여 복잡해졌다. 그 사이 멀리서 공항 안내 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듯했다. 저기, 다들 이 상황 보셨어요? 저 직원이 너무 무례하게 굴잖아요. 어느 모자가 달린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 슬쩍 옆 사람에게 말했다. 그니까요, 손님이 항공편 지연에 대해 물을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나? 옆 사람도 격하게 수긍했다. 근데 저 사람 축구선수 손흥민 맞죠? 왜 이분만 유독 심하게 대하는 거예요? 글쎄요,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근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요? 정말 찍어서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혹시 저 직원 해고당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막말은 하면 안 되죠. 짙은 구름 아래 늦은 오후를 맞은 공항은 유독 분주했다. 국내외로 여행을 떠나거나 귀국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대형 전광판엔 지연된 항공편 정보가 꽉꽉 들어차 있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방송은 현재 기상 문제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라는 안내를 반복했다. 하지만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한 승객들은 답답해 보였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폭발했다. 항공사 직원 중 한 명인 박주영은 항의가 거듭될수록 예민해졌고 그러다가 손흥민에게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지르고 만 것이다. 이봐요, 아까부터 당신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저기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왜 자꾸 묻는 건데요? 줄을 섰다가 제 차례가 와서 물어본 겁니. 무례하게 군 적은 없어요. 다만 일정 때문에 서둘러야 하니까. 할 말은 그만하시죠. 그리고 내 앞에서 유명인 타령할 생각하지도 마세. 나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기 공항에서 일한 지도 꽤 됐고 내가 담당 매니저 격이에요. 내가 알만한 귀빈들은 다 접대해 봤거든요. 아, 네.
알게습 유명인이라서 무조건 특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었을 뿐이고 제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권리 같은 소리 하시네. 당신 같은 사람은 요구사항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으니까 더 귀찮게 하지 말고 저 뒤로 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저 직원 너무 심하지 않아? 여기 공항 직원이면 기본적으로 친절 교육 받았을 텐데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왜 저래? 분노가 서서히 번져나가는 듯 했다. 어느 젊은 부부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머쓱한 듯 힐끗힐끗 직원과 손흥민을 번갈아 보았다. 저기요, 저도 여행사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 응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어느 40대 남성이 갑자기 끼어들며 말했다. 그러자 박주영이 그 남성에게도 매섭게 눈총을 주었다. 본인 일 아니면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그 말에 남성이 발끈했다. 아니, 지금 모두 보고 있는데 공항 대표로 일하는 직원이 이런 식이면 공항 이미지가 어쩌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 난 규정대로 하는 거고 당신들이 뭘 알아요? 항공 지연이야 자연재해나 기상 탓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손흥민이 한 번 더 말문을 열었다. 언제쯤 출발이 가능하고 혹시 다른 대체편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해외 일정이 급해서 몰라요. 난 그런 거 모른다니까. 대체편도 다 만석일 거고 알아서 하시죠. 우리는 알려줄 의무도 없고 직원이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뇨. 승객 문의에 대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난 이미 당신 불쾌하니까 대답 안 할 겁니다. 아니 제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안내를 거부하시겠다고요? 그래요. 딱히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공항 보안팀 불러서 여기서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까지 말하시니까 정말 당혹스럽네요. 손흥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항공편이 지연돼서 제 일정이 위험해진 상황이고 승객으로서 지연 정보를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권리 타령이네. 귀담아 들을 시간도 없어요. 박주영은 시선을 돌리며 천장을 잠시 노려보았다. 나는 내가 필요한 손님들에게만 정보를 줄 겁니다. 그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직원이 저렇게까지 무례하게 굴면 안 되죠. 다 같이 항의합시다. 맞아요. 이런 건 공론화돼야 해요. 공항에 제대로 클레임 넣어야 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받았다. 점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불빛이 곳곳에서 번쩍였다. 바로 SNS 생중계가 시작되는 듯했다. 죄송한데요.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올리겠습 더 이상 가만둘 수가 없네요. 한 젊은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선언하듯 말했다. 그러자 박주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뭐, 찍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법원 가도 내가 이길 거니까. 다 지연 때문에 정신없을 뿐이지 규정상 문제될 거 없어요. 공항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알면 가만둘까요? 그런 건 관리자나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상관 말라고요. 박주영은 단호하게 응수했고 불쾌감이 배어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손흥민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머리를 한 차례 쓸어 올렸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해 봐야겠어요. 마침 그때 라운지 안쪽에서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부장님, 여기 저 손님이 계속 항의하고 제가 안내를 해도 안 듣고 막무가내예요. 박주영이 앞뒤 상황을 왜곡해 설명했다. 아니요, 제가 항의한 건 맞지만 안내를 거부당했고 심지어 무례한 말까지 들어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손흥민이 곧장 반박했다. 주변 승객 몇 명도 직원이 먼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라며 거들었다. 관리자는 헛기침을 하더니 박주영을 곁눈질로 보았다. 일단 손님께 사과부터 드리는 게 순서 아닌가요? 어쨌든 저희 항공사 직원이 불편을 드린 것 같으니. 부장님, 하지만 저 손님이 박주영이 반발하려 했으나 부장이라 불리는 인물이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일단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빠르게 사과하고 상황 정리하세. 그리고 손님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박주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기 싫은 기색이었다. 제게도 사정이 있습 지연이 많아서 정신없고 굳이 VIP도 아닌 사람한테까지 시간을 쓸 여력이 없어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VIP라니 누구나 다 동등한 승객 아닌가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저희가 요즘 항공 지연이 워낙 자주 발생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많습 이해 부탁드립니. 그래도 고객께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지켜보며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공항 라운지 안의 공기는 다시금 살짝 숨통이 트인 듯하지만 아직 곳곳에 고조된 긴장감이 남아 있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시간을 확인하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이번 출장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항공편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데 만약 이게 이렇게 복잡하면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한 외국인 여행객이 어눌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다. 저도 같은 비행기 딜레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정보 부족해요. 그러시군요. 저도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비행기 지연은 종종 겪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라니 속이 터집니다. 맞아요. 제가 영어로 직원에게 물어봐도 기다려만 말해요. 혹시 유명인이라면 정보 더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꼭 그런 혜택이 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역효과도 있고요. 손흥민이 씁쓸하게 대답했다. 외국인 여행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럼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나? 그러자 다시 박주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다들 사진 찍지 마시고 당장 정리들 하세. 그리고 손님, 본인이 유명인이면 이렇게 분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위에서 또 시작이네라며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직원이 저렇게 말하면 어떡해? 이게 말이 안 되지.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손흥민은 다시 크게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제가 분란을 일으키려던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항공 정보가 불투명하니까 사람들도 점점 불안해하고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요. 박주영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요? 비행기가 지연된 걸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접 비행기가 뜨게 만들 순 없지만 적어도 승객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요? 굳이 공항 직원들이 분노를 쏟지 않아도 되도록. 아, 참, 말은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구현이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겠죠. 그래도 누구도 안 하니까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더 일찍 정보를 확보하려고 공항 측에 정식 문의를 넣을 생각이었어요. 뭐, 그건 당신 사정이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소리쳤다. 아, 손흥민 씨, 그냥 이 상황 지나가면 끝인가요? 이거 공론화해 주세. 저희가 제보할 테니 이 문제 꼭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다른 이가 거들었다. 맞아요. 이 공항 직원들 친절 교육 더 시켜야 해요. 그리고 지연 관련 정보도 확실히 제공해줘야 하고. 손흥민은 복잡한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소리를 내볼게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문제 겪은 적이 있어서 조만간 제 이름을 걸고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고민했었습니다. 시스템. 네, 간단히 말하면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 전국 공항 항공편의 실시간 지연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공식 자료와 실시간 제보를 합쳐서 빠르게 업로드하고 누구나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잠시 정막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러자 관리자인 부장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로 말을 걸었다. 그런 시스템은 항공사나 공항 측에서 주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개발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지, 물론 저 혼자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알려진 사람이고 뜻을 같이 하는 기술자나 후원사가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이미 해외 사례도 있고요. 일부 승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와, 그런 거 만들어 주시면 정말 편하겠네요. 맞아요. 요즘은 정보가 생명이니까 딱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박주영은 여전히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그런 거 만든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날씨 때문에 비행기 못 뜨면 답 없는데. 손흥민은 차분히 대답했다. 날씨야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승객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직원하고 충돌도 안 생길 겁니다. 어휴, 내가 괜한 말 꺼냈나 보다. 뭐, 알아서 하세요. 박주영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아까처럼 대놓고 소리치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날의 갈등은 관리자의 중재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미 많은 승객이 불쾌한 경험을 했고 온라인에도 일부 영상이 올라갔다 다음 날부터는 공항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며칠 후 손흥민은 개인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며칠 전 공항에서 항공기 지연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했던 문제를 계기로 리얼타임 플라이트 가칭라는 온라인 포털을 준비 중입니. 많은 분들이 협력 의사를 밝혀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시도에 박수를 보냈다. 동시에 해당 공항의 고객 서비스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친절한 직원을 고발하려는 이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결국 공항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직원 친절 교육 및 항공편 정보 전달 시스템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막상 박주영은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공항 내에서도 그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커졌고 본인 스스로도 직위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어느 날 부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박주영 씨, 이번 일로 항해 메일이 빗발칩니. 상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솔직히 승객들이 과하게 굴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들을 다시 보니 제가 과했더군요. 이미 회사도 공식 사과를 했고 당신에게도 재교육 명령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을 통감합니. 사실 그날 제가 너무 예민해서 감정을 못 추스렸어요. 규정은 규정이지만 손님 응대 방식이 너무 심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 문제가 우리 공항 이미지를 많이 훼손했죠.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 달라지길 바랍니. 안 그러면 해고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손흥민이 만든 리얼타임 플라이트 포털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여전히 초기 단계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실시간 항공 지연 현황과 대체 노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었다. 사람들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유용한 시스템이라니 진작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자 공항과 여러 항공사는 뒤늦게나마 손흥민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저희도 정식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승객들의 불만도 줄어들 테니까요. 손흥민은 공손하게 답변했다. 물론이죠.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항공사와 공항 측의 공식 데이터가 필요합니. 다 같이 힘을 모으면 분명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이 소식이 다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대중은 역시 손흥민이라며 더욱 호의적으로 지켜봤다. 동시에 공항 측의 잘못된 대응도 함께 주목받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그 즈음 손흥민은 공항 측으로부터 정식 초대를 받았다. 라운지 VIP 존에서 새롭게 바뀐 안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싶은데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이었다. 이번에는 공항 사장까지 직접 참석한다고 했다. 손흥민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냈다. 당연히 가야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이 변화가 실현되는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행사 당일 공항 라운지에는 예전보다 훨씬 미소가 번진 직원들이 서 있었다. 새로 마련된 전광판과 안내 모니터에는 실시간 항공 정보가 잘 정리되어 표기되어 있었다. 곳곳에 QR코드가 붙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리얼타임 플라이트 포털에 바로 접속할 수 있었다. 그곳의 모습을 드러낸 박주영은 한껏 겸손해진 자세였다. 그 역시 재교육을 받은 뒤였고 내부적으로 문책을 당했지만 해고는 면한 상태였다. 공항 사장이 간단히 소개를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손흥민 앞에 섰다. 손님, 그날 일로 큰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주영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낮고 진지했다. 제가 승객분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잊고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을 폭발시켰습.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바쁘다는 이유로 조급하게 행동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 점은 이해합니. 하지만 고객 응대는 분명 더 나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마습 그래서 이번에 공항에서 새로 도입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어떻게 하면 정확한 정보를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음. 앞으로는 고객들이 지연 상황에 대해 묻기 전에 먼저 안내하고 앱이나 포털도 활용하도록 안내하려고요. 제가 만든 플랫폼도 공항과 항공사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보가 투명하고 빠르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박주영은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저 같은 직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내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장 역시 나서서 공식 발표를 했다. 저희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규정을 재정비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 또한 손흥민 씨가 개발하신 리얼타임 플라이트와 연동하여 누구나 언제든 쉽게 항공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러자 라운지에 있던 사람들, 취재를 온 기자들, 몇몇 승객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가 끝나갈 때쯤 주변 승객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맙습. 이 포털이 없었다면 저 같은 일반 승객들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뒤적이며 정보를 찾거나 직원한테 물어봐도 시원치 않은 답만 들었을 거예요. 손흥민은 민망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힘이 된다면 다행이죠. 사실 그날 공항 직원분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더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오늘 같은 계기로 모두가 배운 거잖아요. 아, 그리고 혹시 다음엔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묻자 손흥민도 장난스럽게 답했다. 일단 이번 플랫폼이 잘 자리 잡아야죠. 그리고 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도 해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해당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박주영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님, 정말 고맙습. 저도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 잘 홍보하고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응하겠습. 많이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배우는 거죠. 다음에라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때는 꼭 웃는 얼굴로 맞아주세요. 알겠습. 그때는 꼭 환하게 웃겠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듯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한때 냉소와 무례함이 난무했던 공간이 이제는 화합과 개선 의지를 공유하는 장으로 바뀐 것이다. 손흥민은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고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다짐했다. 며칠 후 언론은 손흥민 지연 항공편 정보 공유 포털 정식 오픈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공항 서비스 변화에 박수를 보내는 기사를 쏟아냈다. SNS에서도 한 사람의 행동이 공항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직원 결국 개과천선했다더라 라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정말 놀라워요. 다들 작은 계기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달렸다. 우리도 앞으로 항공편 이용할 때나 다른 서비스 이용할 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리 내야겠어요. 맞아요. 시스템이 바뀌는 건 누군가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가능한 거니까요. 또 다른 댓글이 달렸다. 공항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친절 교육과 더 투명한 항공 정보 전달을 약속드리며 손흥민 님이 제안하신 포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재차 사과와 다짐을 전했다. 더 나아가 다른 국내 공항이나 항공사에서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단위로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졌다. 이후로도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편리하게 자신의 항공편 운항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연이 생기더라도 실시간 알람을 받아볼 수 있고 대체편 정보를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현장에서 고성이 오갈 일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련된 간단한 이벤트 자리에서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이번 일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정보 부족과 소통 부족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 화가 날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와 적절한 안내가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고. 미습 저는 공항 측, 항공사, 그리고 이용객 모두가 이 일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봅니다. 곁에 있던 박주영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같은 질문을 받았다. 저도 한때 제 감정만 우선해서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했습.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건 승객이었고, 당연히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그 사실을 잊었더군요. 이번 사건으로 제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부라는 걸 배웠어요. 그날의 기자회견 이후 사람들은 더는 공항 서비스를 불신하지 않았다. 물론 항공 지연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이 있다는 사실이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리고 직원들도 승객을 대할 때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를 보여주었다. 행사가 끝나고 몇몇 승객들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음에 또 새 기능이 추가되면 알려주세.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공유할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낌없이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자 손흥민은 공항 라운지를 나서면서 중얼거렸다. 처음엔 단지 제 항공편이 지연되어서 답답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몰랐네. 세상은 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하는구나.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다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어. 그 목소리를 멀리서 듣던 박주영이 살짝 미소 지으며 뒤에서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새 석양이 깔린 인천국제공항 출구 쪽, 손흥민은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나타난 한 무리의 승객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 모니터를 바라보며 대화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편해지니까 기다리는 동안 스트레스가 덜해. 맞아. 오늘 지연됐어도 실시간 업데이트 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 그 평화로운 광경은 단 한 번의 갈등이 불러온 작지만 중요한 혁신의 결과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날의 교훈은 어느 누구도 쉽게 잊지 않으리라는 듯 공항 전체에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모두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점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라는 내레이션 같은 한 목소리가 은은히 공항에 울렸다. 언제 어디서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소통과 정보 공개라는 것을요. 혹시 이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이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나중에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 다음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렇게 손흥민의 등 뒤로 서서히 자동문이 닫혔다. 그리고 공항 스피커를 통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한 카페에서 누군가 대화를 나누었다. 야, 리얼타임 플라이트 써봤는데 쥐꼬리만한 지연도 알람이 오더라? 엄청 편하더라. 나도 들어가 봤는데 해외 항공편까지 연결되니까 진짜 혁신적이더라. 진짜 신기해. 이러다 다음번엔 뭘 만들지 궁금해지네. 손흥민, 앞으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구독 버튼도 있던데 새로운 소식 뜨면 바로 받을 수 있대. 나도 구독해놨지. 너도 해둬. 놓치면 손해야. 오, 그럼 당장 해야겠다. 다음 행보가 기대되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야기 속 주인공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자신들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반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충돌은 결국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사회 전체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것이 곧 긍정적인 변혁으로 이어졌다. 문제 제기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옮긴 손흥민의 선택,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개선에 나선 사람들의 의지가 합쳐져
공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마저 움직였으니.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때 이 경험이 다시금 회자될 것이고 사람들은 예전만큼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소통과 정보 공유라는 키워드를 떠올리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자, 여러분도 혹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면 오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또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먼 미래의 공항 스피커에서 다시 들려올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예고하고 있었다.